이는 데엔 다양한 분야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설과 미술 등의 예술 운동은 공감에 이어 진상규명이란 결실을 맺어가는 데 큰 힘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영화를 짚어봅니다. 긴 시간 금기시됐던 4.3을 영화는 어떤 시각을 거치며 알리고 기록하고 있는지, 또 현 시점에서 영화에서 4.3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박상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April 3rd, 1948, the third day of the fourth month, a day of infamy, never to be forgotten by the people of Cheju-do. We are island people, quiet people. 네, 먼저 보신 영상은 주한 미국 공보원에서 1963년부터 64년에 걸쳐 제작한 더 마운틴, 한국어 제목 한라산이라는 작품인데요. 4.3 사건을 다룬 최초의 극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당시 4.3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시각뿐만 아니라 해녀와 국가 같은 제주의 다양한 문화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당시 제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금기시됐던 4.3이라는 소재를 처음으로 영화화시켰다는 점에서 역사 자료적 가치가 큰데요. 당시 영화 한라산의 감독은 4.3 피해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터전을 재건해가는 자립정신과 또 제주어와 같은 제주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한라산을 시작으로 영화를 통해 본 4.3의 발걸음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4.3 항쟁 이후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우리 일행은 항쟁 당시 다랑시굴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을 당했다는 제보를 듣고 그 굴을 찾아 길을 떠났다. 한라산 이후 30년 가까이 영화계에서 4.3은 사실상 금기어였습니다. 문학과 미술계에선 4.3을 다루고 조명한 작품들이 산발적으로 나왔지만 종합예술이자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특징을 가진 영화에서 4.3을 다루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긴 세월 끝에 4.3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 다랑시굴의 슬픈 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랑시굴 학살이 있었던 바로 그때 현장 목격자의 증언을 들어보자. 48년 12월 18일 이 시기의 4.3 영화들은 4.3을 직접 겪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진상을 알리려는 목적의 다큐 영화가 많았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3을 숨기고 금기시하던 과거와 달리 당당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바뀌는 사회적 분위기에 4.3 영화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4.3 당시 총격으로 입은 부상 때문에 하얀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살았던 진아영 할머니. 이 작품은 평생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온 할머니의 삶을 통해 4.3의 아픔과 역사의 진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무명천 할머니입니다. 영화계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피해자의 개인사와 마을 단위의 피해에 초점을 맞춰 4.3의 아픔에 주목하게 됩니다. 좀 더 깊은 영화 이야기 해주실 양정환 감독님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4.3 영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한라산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기존의 영화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거든요. 이게 4.3 영화의 특징일까요? 또 어떤 작품들이 또 남아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03년도에 제주도에 내려왔어요. 그때 이제 끝나지 않은 세월이라는 영화의 편집 감독을 우연찮게 맡게 됐죠. 네. 근데 그 끝나지 않은 세월이라는 영화 자체가 이제 4.3을 저기 한 영화였었고, 그때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유족들이 이렇게 직접 출연한 영화, 또 4.3을 다룬 이야기의 그 극장편 영화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붙었다. 한 108분 정도 되는 영화 속에서 이야기가 너무 많아.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금기시됐던 그런 소재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루려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꽉꽉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은 세월 전에 나왔던 영화들은 약간 좀 우회적으로 막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끝나지 않은 세월부터는 좀
대놓고 우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 작품인가요? 그게 공식 개봉으로는 2005년도가 되죠. 2005년도 2005년도가 작품이요. 되고 네. 2004년도에 완성이 됐죠. 점점 이게 4.3 사건을 세상 밖으로 꺼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2000년대가 넘어서면은 또 4.3이 굉장히 특별한 전환점을 맞게 되잖아요. 네, 4.3 특별법이 또 제정되면서 좀 더 사회적으로 밝히려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고 그런 게 그 영화에 또 반영이 된 거겠죠. 되는 부분들도 네. 있죠. 영화 속에서도 이제 예전에 과거에는 어떤 우리끼리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자꾸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정말로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뭐 미국에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 좀 녹여지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고 나서 이제 영화계도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대표적으로 어떤 작품이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직 정식으로 개봉한 영화는 아닌데 네. 그 변성진 감독님의 헌묘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네. 우연찮게 저도 이제 보게 됐는데 변성진 감독의 헌묘를 보면 정말로 대중 속에서 대중을 같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앉혀놓은 상황에서 재미있는 스토리 속에 4.3의 메시지를 딱딱 그냥 포인트 있게 박아놓은 코믹 속에 우리가 4.3하면 코믹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코믹 속에 4.3의 메시지를 다 고스란히 그 감정을 담아낸 그런 영화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뭔가 역사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에서 나아가서 좀 더 대중적이고 또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점점 더 상업 영화로서의 그런 기반을 마련해 간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게 저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4.3 영화의 변천사에 껴있는 또 4.3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어쨌든 대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고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는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도 돼요. 사실은 그 오멸 감독의 지슬이라는 영화가 약간 또 터닝 포인트적인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첫 번째는 뭐냐면 있을 것 같아요. 스크린에 걸렸어요. 네. 기존 영화들은 맞아요. 스크린에 걸리질 않았거든. 근데 제작만 했지 스크린에 걸리지 못했는데 스크린에 걸렸고 해외 나가서 상을 탔어요. 분명히 뭐 인권이라는 어떤 그런 약간 좀 제한적인 메시지를 담기는 했지만 좀 접근성을 해야 된다고 보면은 지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그 후에 이제 좀 제작을 하면서 방향 자체를 좀 많이 좀 수정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또 받게 됐죠. 네, 작년에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 개봉했죠. 양영희 감독의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국제 다큐 영화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흰기러기상을 수상했는데요.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또 치유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제주 4.3 생존자인 어머니와 또 양 감독의 일본인 남편이 음식으로 서로 교감하는 내용을 통해서 대중들에게도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세계화에 이바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4.3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시대순으로 만나봤는데요. 시대적 배경과 4.3을 바라보는 시선이 함께 변화되고 그게 영화 속에 녹아 들어갔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앞으로 남아있는 진상규명과 또 미국의 책임 문제와 같은 것들이 담긴 가치 있는 작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고요. 또 더 많은 대중들에게 닿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박상희였습니다.